안녕하세요, 평강입니다. 오늘은 손을 그려볼 거예요. 손 그려봐 하면 이 손을 제일 많이 그리죠. 자, 그런데 그냥 이 손을 그릴 때도 좀 멋있게 아는 사람처럼 그리는 방법을 몇 가지 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거 관찰 좀 해보세요 라고 알려드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손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시고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에서 저는 그릴 때 가장 특징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이 4개의 손가락을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 엄지손을 단독의 형태로 가장 자유로운 손가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엄지손가락은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 손목에서 엄지는 이 사이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따로 달려있는, 손목 쪽으로 바로 달려있는 손가락이고, 이 4개의 손가락은 마치 갈고리처럼 곡괭이라고 하나? 곡괭이 같이 이 4개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손목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손은 원리가 무엇을 짚거나 이렇게 만져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손이 되게 넓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옆면에서 보시면 자, 이 손목 쪽에서부터 손가락 쪽까지가 일자가 아니죠. 그래서 자, 이렇게도 보시면 손가락의 끝들을 지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약간 둥근 포물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손 등 쪽은 둥그런 볼록한 형태, 손바닥 쪽은 오목한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도 안쪽은 오목하게, 손 등 쪽은 볼록하게 자,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위가 도톰한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그리시면 좀 더 입체감 있고 실제의 손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손가락의 마디에 표시를 해뒀는데요. 손을 그릴 때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 손이 끝나는 지점, 손가락이 나뉘는 지점이 여기에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뼈는 더 안쪽에서 두께감을 가지고 더 둥그런 형태로 이렇게 마디 관절들이 있습니다. 엄지의 마디 관절은 훨씬 크겠죠.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디의 연골들이 우리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손가락 마디. 자, 그 다음 마디. 위치를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엄지손가락은 마디가 2마디밖에 없죠. 나머지 손가락은 3마디. 다 3마디씩 있죠. 그리고 얘네를 이제 연결을 해봐요. 연결해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죠? 다 포물선인데 조금씩 다 각도가 다른 포물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이 길이가 다 다르고, 그리고 몸체도 일자가 아니라 약간씩의 각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손가락은
편의를 위해서 오른손을 쓰겠습니다. 손가락의 특징은 엄지든 검지든 약지든 어떤 손가락이든 손바닥 쪽에 붙어 있는 쪽이 두껍고요.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자, 마찬가지죠. 여기가 두껍고 얇아집니다. 자, 옆에서 봐도 두껍다가 얇아지고, 자, 여기 앞에서 봐도 제 손은 좀 예외이긴 한데 마디가 이렇게 두꺼운 손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큰 뼈의 위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뼈가 지금 이만큼 만져져요. 이 뼈에서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점점 조금씩이라도 다 얇아지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약간씩 예외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개성이나 특징을 표현할 때는 그 특징을 고려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 손가락 뼈대가 이렇게 보여요. 아까 말했던 갈고리 모양의 손뼈대. 자, 그리고 엄지는 손뼈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다 손목으로 연결이 되는 지점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손바닥과 손목이 바로 이렇게 각으로 꺾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 손바닥과 손목도 이 사이에 이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이만큼 계속 접었다 폈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뼈의 위치들을 살펴보시면 그 뼈의 위치에 위에서 손바닥이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까지 약간의 높이가 있어요. 이만큼 손목과 손바닥을 연결해주는 부분의 관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을 그리게 되면 손만 이렇게 딱 떼서 그리게 되는 경우보다는 손목이나 팔뚝 쪽까지 같이 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팔뚝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특히 여자의 팔을 그린다라고 하면 굴곡이 많이 없고 매끈한 윤곽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윤곽만 그리고 원기둥의 형태처럼 그냥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손목에서 팔뚝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두 개의 뼈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한 면으로 팔꿈치를 고정하고 자, 이 가로 방향에 선을 그어줍니다. 자, 이 부분에 만져지는 뼈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팔꿈치 쪽에서 시작하는 뼈가 있어요. 두 개의 뼈가 만져보시면 있는데 손의 움직임은 팔꿈치는 좌우로 많이 돌아가지 않아요.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제가 지금 일자로 그어놓은 부분이 팔목 쪽은 고정돼 있고 손목 쪽이 움직여서 이렇게 세모꼴, 길쭉한 세모꼴의 형태로 면이 변화되게 되죠. 자, 그래서 손을 이렇게 돌렸을 때나 이렇게 폈을 때나 윤곽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구조는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린 형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손의 대략적인 큰 특징과 또 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됐든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구조 혹은 근육이 있거나 뭔가 구조가 구분이 되는 지점들에서 변화의 거리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려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손의 동작과 또 그 동작에 따른 이런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 구조가 유기적으로 변하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큰 특징들을 관찰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갈 때 좀 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손의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손을 바라봤을 때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손을 관찰할 때는 똑같이 눈을 사용해서 보지만 그 보는 기준과 또 보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지금 손을 보시면 이렇게 뼈가 있고 주름이 있고 손톱이 있고 그리고 약간 근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생길 수 있을 텐데 또 막상 그리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그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어색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그릴 것과 또 그리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내가 좀 더 지금 보는 것보다 좀 더 집중해서 많이 그릴 거리를 찾아야 할 부분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그리기 위한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기 위한 관찰을 좀 더 숙련되게 하려면 그냥 무작정 눈으로 보고 옮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는 대상의 원리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좀 더 표현력도 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 관찰하고 관찰의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림으로 옮겨 보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포즈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를 완성으로 할 것인지 또 결정해 보시고 해서 자기의 그림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